밝혀 주십시오.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권재진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말 현 정부 들어서 7번째로 실시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뒷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 등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8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9차례 이렇게 특별사면이 됐었고, 그때마다 측근 및 친인척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사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또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까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07년 12월에도 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면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면심사위원회 제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면심사위원회를 보면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위원 구성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라던가, 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면권 행사의 기준, 대상, 한계 등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외국 입법례나 이런 걸 다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이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행사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의 절차적 요건은 정하고 있지만은 사면권 행사를 위한 대상, 기준, 한계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둘째는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반면에 특별사면은 외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면의 공정성이나 또 그리고 국민 공감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미흡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임명하에 이루어지고, 또 해당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후적인 통제 또한 불가능하다. 이런 몇 가지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관이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나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권에 속하는 부분에서 국회에서 적절히 논의를 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만, 법치주의 확립이나 엄정한 법 집행 또는 사면권 남용 방지, 사정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는 이 자체의 기본 취지는 저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도 이건 장관님이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마련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 입법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다 참고를 하고, 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나가야 될 건. 이 사면심사위원회 이 권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적 구성을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님이 전적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대법원이라든가 국회 등에서도 외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엄정한 절차 그리고 방법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도 일부 마련이 돼서 이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경찰청에서 지난 1월 21일서부터 2월 1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전국의 소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또 그리고 추가 범행 가능성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중 36명의 소재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또 그리고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 위반자가 1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그 법무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등록 대상자가 8명이고 또 여성가족부 관리 대상자가 28명인데요. 저는 이 결과를 접하면서 작년 8월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그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부녀자를 살해한 서진환 사건이 다시금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다르게 이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장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다르게 예. 그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재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등록해서 관리를 해서 또 그런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리고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니까요.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등록 자료를 공문 형태로 송수신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성범죄자 등록 관리 시스템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실입니까, 장관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겠습니다. 예.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 초동 조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그 유관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다가 현재 한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경찰 협의가 끝나가지고요. 네. 킥스라고 형사사법 그 통합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게 킥스로서 통합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하는 거는 제가 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예.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다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성범죄들의 신상 공개를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다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 양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허점이 없도록 하겠고요. 형사사법 전산망 통합이 되면 경찰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해소가 될. 예, 아마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는 양 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지휘할 것 같습니다. 네.